안녕하십니까. 다복방송 오늘은 역사 스페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촉성루가 있습니다. 진주 남강에. 이 촉성루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자, 촉성루 중건기. 이 촉성루 중건기는 정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가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실제 인물이죠. 정식. 이 기록물은 한자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촉성루 중수기. 영남 땅은 상가 물의 지역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영남 땅은 물은 없습니다. 산의 지역이죠. 산밖에 없어요. 물은 없어요. 영남 땅에는. 물은 별로 없어요. 다 산이지. 촉성루가 홀로 제일이며 그 누각이 동남에서 그에 맞설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빼어나다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이 지금 정식이라고 했죠. 1683년에서 1746년 이 조선 중기의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정확하고 명약관화한 그런 사실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돌벼랑이 높이 솟아있고 언덕에 대밭이 쓸쓸하게 드문드문하며 두 물이 중간에 갈라져 있고 기이한 바위가 청청으로 깔려있다. 지금 진주 남강에 있는 촉성루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환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양자강, 장강이라고 하죠. 연변에 위치한 옛날 군사상의 요충지로 유명한 곳. 절벽과 백로의 모래성. 그 절벽 아래에는 하얀 모래가 깔려있고 그 절벽은 높이가 수백 길에 달하고요. 그 위에 황학루라고 하는 누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촉성루하고. 그 다음에 상강. 이 상강은 중국의 동정호에 연결된 유명한 강. 그러니까 이 상강이나 이 황강은 둘 다 양자강, 중국의 양자강의 지류입니다. 지류, 객강, 색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강에 있는 촉성루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장강에 있는 상강과 황강을 비교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촉성루가 있는 남강도 장강의 지류, 객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강에는 악양류가 유명하죠. 덩악양류. 이보 시인의 덩악양류로 유명한 악양류가 있습니다. 상강에는. 그러면 이 악양류나 황학류나 촉성류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가리기 힘들다. 그 낮고 못함이 어떠한지를 가리기 힘들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누각 가운데에서 힘센 장사가 제 한 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죽은 충성이라든가 이 장삼사가 있죠. 장삼사. 3명의 영웅이 죽었다 이 말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촉성루였어. 그 다음에 이름난 기생이 도적을 죽이고 죽은 의로운 절개는 또한 악양이나 항악에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은 악양류나 항악류는 그런 의인이 없었는데 촉성루에는 의인이 많았다. 기생도 외장을 끌어안고 목숨을 버렸죠. 그래서 촉성루가 제일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습니까? 촉성루는 장강의 객강이었다. 객강에 있는 장강에 있는 누각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좀 더 내려가 보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촉성루 안에 진주성이 있죠. 이 진주성 성과 군사 요지에 원수가 거처하며, 원수가 거처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삼군 수군 통제사, 육군 참모 총장, 이런 정도의 높은 원수가 거처하며 여러 보좌관들과 더불어 혹은 여기서 술잔을 들고 금은고도 타고 노래하거나 혹은 여기서 무술을 강의하고 덕을 살피게도 한다. 그러니까 이 진주성은 막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조선의 최고 군사 최고 장군이 여기에서 거처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진주성은 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고 또 뭐 우리 오늘날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거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남강의 촉성루는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남쪽으로 넓은 물이 세차게 흐르며 보이지 않도록 사이에 가로막아 보호해주는 땅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주성의 앞에, 촉성루 앞에 넓은 물이 세차게 흐르며 이 촉성루나 이 진주성을 보이지 않도록, 저 남쪽에서 볼 수 없도록 하여주는 방패막이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쪽으로 넓은 물이 세차게 흐르며 보이지 않도록. 자, 여러분, 지금 한강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강은 한강입니다. 한강의 남쪽에서 북쪽을 보면은 북쪽에 아파트고 그 한강변에서 노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한강변에서 줄넘기하고 공차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여기는 남쪽으로 넓은 물이 세차게 흘러서 가로막아 보호해주는 땅이다. 보이지 않도록 사이에 넓은 강이 가로막아서 보호해주는 땅이다. 그러면은 그 강의 남쪽에서는 진주성을 보려고 하면은 강이 넓어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쪽으로 넓은 물이 흘러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자,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호남의 통문입니다. 호남의 통문. 이 호남의 통문이라는 것은 호남성에서 서신을 이 진주성에다가 보낸 거예요. 거기에 적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 촉성루 시는 학봉집 근 2근에 수록되어 있는데 초유사로서 진주에 파견되었을 때 지은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촉성루 위의 삼장사 한 잔 술로 웃으며 장강을 가리키네. 자, 여기서 장강이 나왔습니다. 이 삼장사 3명의 장군입니다. 한 잔 술로 촉성루 위에서 한 잔 술로 웃으며 장강을 가리키네. 아니, 이 3명의 장군이 이제 적군과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한 잔 술을 마시며 장강을 가리키네. 그러면 촉성루 앞에 있는 강이 장강이라는 말이에요. 장강, 양자강. 장강의 물은 도도히 흐르고 물결 마르지 않으니 혼도 죽지 않으리. 장강의 물은 도도히 흐르고. 지금 남강은요, 겨울 되면 물이 말라요. 물이 흐르기는 뭘 흘러요. 겨울에는 물이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댐을 만들고 보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 난강댐이라든지 보를 설치하기 전에는 진주 남강이라 하면은 겨울철에는 겨울철 봄에는 물이 끊어져요. 물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물이 안 흘러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장강의 물은 도도히 흐르고 물결이 마르지 않으니, 그러면 오늘날의 진주 남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혼도 죽지 않으리 하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1593년 6월 진주성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장강이라고 하였죠. 이 3분이 전사하기 전에 촉성루에서 술을 마시면서 장강을 가리키며 이 장강의 물은 끊어지지 않고 유유히 흐르니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의 혼백은 영원히 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읊은 거예요. 자, 또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촉성루 차판상운 다산정약용 럼호 문집에 있는 겁니다. 자, 촉성루에 올라서 시를 읊다. 촉성루를 빌려와서 올라 시를 짓다라는 거예요. 다산정약용 오랑캐의 바다를 동으로 바라보며. 촉성루에서는 지금 오늘날의 진주 남강에 있는 촉성루에서는 동쪽으로 보면은 산밖에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산밖에 없어요. 바다 없어요. 그럼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거짓말 했습니까? 큰일 날 소리 하죠.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실사구시, 실학자이죠. 정확하게 본 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촉성루에서 바라보면 오랑캐의 바다가 동쪽으로 바라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오늘날의 이 한반도의 진주 촉성루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붉은 누각 우뚝이 산과 언덕을 베고 있네. 자, 이거 보세요. 붉은 누각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누각. 붉은 누각은 이거 오늘날의 강단 사학자들의 얘기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붉은 누각, 붉은 기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강단 사학자들의 말대로라면. 그래서 청와대도 붉은 기와를 못 쓰고 푸른색 기와를 쓰잖아요. 파란색 기와. 그 잘못된 역사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촉성루가 붉은 누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붉은 누각으로. 붉은색 기와로, 붉은색 기둥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누각이랍니다. 황제의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누각은 황제의 나라에서만 세울 수 있는 누각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은 황제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누각이 얼마나 높이 솟았으면 산과 언덕을 베고 있네. 베고 있다는 것은 베개 베듯이 베고 있다. 산과 언덕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성루의 그 촉석이 정말 수십 길 높은 돌로 된 기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촉성루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가인은 농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황성에 밤비 내려 안개 낀 물살에 부딪히네. 이게 강이 조그만하면은 조그만한 강에 뭐 안개 끼고 합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황성에 밤비 내려. 오늘날의 경복궁이 황성이라고 하면 경복궁에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 비는 한강으로 흘러가고 한강에서 서해안으로 흘러가고 끝.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황성에 밤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강으로 흘러서 촉성루에 와서 부딪히더라. 이게 황성에 비가 내려서 그 항성대궐을 만지고 씻어내린 비가 강물에 들어와서 그 강물의 물이 촉성루에 와서 부딪히더라. 그러면은 황성 그 대궐이 있는 강과 촉성루가 있는 강은 하나의 강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강. 그러면 오늘날의 한반도하고 비교하면 안 맞죠? 한강하고 남강은 완전히 따로 놉니다. 한강은 서해안으로 내려가고 남강은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자 이걸 보고도 느끼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리 선조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호로자석이 호로자석. 우리 선조들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호로자석. 호로자석 안 되려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우리 선조들이 뛰어놀고 살아 숨쉬던 그 고국 산천을 우리는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되찾아야죠.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조선 얘기 아닙니다. 고구려 뭐 이런 때 아닙니다. 바로 불과 150년, 200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중원 대륙을 천하를 호령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쓴 정약용 선생은 1700 몇 년입니까?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36년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안 됐어요. 200년도. 이 정약용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는 이 지금 촉성루가 장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강. 그리고 황궁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그게 촉성루까지 내려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강에 있는 항왕루나 동정호에 있는 악양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촉성루하고.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죠. 진주 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촉성루하고 저 중원 대륙에 있는 항왕루나 악양루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비교한 게 보이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나 아까 전에 말한 정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적으신 분이 정식 맞죠? 정식 1683년에서 1746년에 조선 중기의 학자, 이 학자가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거나. 이걸 강단 사학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 웅비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언제까지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 감옥 아닌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당신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호연지기, 제세이화,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기상과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다음에 봬요.